오늘 원래 그 팔로워드 파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가 이게 출입 투표지의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할 때 이 배출입 투표지를 제가 빨리 형상화하고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 팔로워드 파티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설명이 사실은 굉장히 길거든요. 최소 한 3 시간은 걸립니다. 근데 제가 다음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일종의 맛배기 같은 것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팔로드 파티는 사실은 그 부정선거의 어떤 목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사회로 부정선거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법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사회로 부정선거는 불법 빅데이터를 활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가동된 디지털 조작을 주로 한 대형 조직 범죄. 말이 막 꼬였는데 중요한 것은 준비를 할 때 여론조사 빅데이터를 활용했고, 그리고 이근형의 그 판세 분석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완벽한 분석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조작을 쉽게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VON에서 하는 일은 이 알고리즘을 복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복원하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것이 발견됐거든요. 그것이 바로 FTP, Followed Party였어요. 사실은 이 그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 사람들이 그 180석을 달성하기 위해서 짠 겁니다. 사실은 이4.15 부정선거는 굉장히 희한한 부정선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어떤 나라도 180석까지 필요하지 않죠. 한국은 이상하게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이 있어야 되는 황당한 나라 됐는데, 처음에 그 항우여 이 국회의원이 그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때는 제가 되게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짓 하는 거냐. 과반으로 해야 된다. 그게 문명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항우여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국회 선진화법이 등장했던 이유가 일종의 몸싸움 방지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싸움이 너무 심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너무 이 준동을 하기 때문에, 특히 통진당이 막 체류탄을 던지기도 하고, 이미 공산당이 국회에 들어왔죠. 그래서 좀 "몸싸움을 하지 말자." 말하자면 항우여 대표가 이렇게 전공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좀 조용히 싸우기 위해서 30 석을 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180 석이 있어야지만 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180 석이 없고 통과를 시키려면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 어떻게 보면은 뭐 상당히 무리를 해야 되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올린다거나. 그래서 180 석이 있으면 그냥 무사 통과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원래는 가반이었는데 180 석을 바꿔 둔 거죠. 이게 국회 선진화법의 핵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국회 선진화법 도움을 받았죠. 그것은 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3 년을 시간을 벌게 됐죠. 이 3 년간은 그 야당 눈치를 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는 못 했거든요. 뭐 마음대로 많이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마음대로 못 했고, 지금은 완전히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광기 수준의 법을 막 통과시키고 있는데, 지금 작년 4.15 부정선거 이후에 180 석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180 석이 꼭 필요했죠. 그래서 무리를 해서 지금 들킨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는 굳이 당일에도 부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하드 코딩이 필요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인데, 이 그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253 석의 전석을 그 국회의원을 어 그 냈습니다. 그 후보를 냈어요. 그 딱 한 지역구만 0.2% 부족해서 그 1억 5천을 갖고 갔고, 모두 3 억씩을 받아갔거든요. 말하자면 뭐 손 안 대고 코 푼 거죠. 말하자면은 국민의힘은 사실은 다 못 냈죠. 돈도 모자라고. 그리고 돈도 못 받아간 그런 지역구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전 선거를 이렇게 득표율을 높여서 돈도 다 받아가고, 그다음에 낙선시키고 싶은 사람도 다 낙선시키고, 당선시키고 싶은 사람도 다 당선시키고, 그리고 180 석도 당선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주문할 때 원했던 것이 다 달성이 돼 버립니다. 이게 이제 4.15 부정선거가 티가 나게 된 이유인데, 너무 무리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팔로우 더 파티라는 것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하자면 굉장히 우연히 발견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팔로우 더 파티가 뭔지 오늘 여러분이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그림을 사진을 찍어 왔어요. 제가 이 그림을 이제 사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건 좀 자세한 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그림, 제가 인제 산 그림을 이 파란 색깔이 너무 예뻐서 제가 이 그림을 샀는데, 제가 지금 이 그림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걸려 있는 그림인데요, 왼쪽에.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이 그냥 하나의 그냥 그 목적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목적물의 제일 끝에 보면은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안 보이는 낙관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낙관. 저 낙관이 팔로우 더 파티라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재미있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이 팔로우 더 파티를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재미있을 텐데, 저 낙관을 한번 보십시오. 저 낙관을 사실은 저 그림을 살 때 저 그림을 그리신 분이 안 찍으려고 하는 거를 제가 낙관을 찍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그 낙관을 참 잘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이 물고기 뭐 굉장히 예쁘잖아요. 자기 이름은 쓰지 않고 이니셜만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 낙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낙관이 찍혀 있는데 사실은 이 낙관이 말해 주는 게 있어요. 말해 주는 건 뭐냐면 이 그림이 서양화가 아니다. 이 그림이 서양화가 아니라는 걸 말해 줘요. 서양화는 저런 빨간색 낙관을 안 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낙관이 없어도 되는 거지만 낙관이 말하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림이 한국 민화거든요. 현대 민화거든요. 이게 이제 현대 민화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아니면 동양화 계열이라는 걸 알 수 있게 그 빨간색 낙관을 찍었지 않습니까? 서양화는 대부분 사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빨간색 낙관을 찍었는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낙관이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의 사실이고, 그 낙관 안에 뭐가 적혀 있다가 두 번째 사건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꼭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팔로우 더 파티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려면 이 설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시간이 좀 길어져도 이 설명까지는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낙관이 찍혔다라는 것이 한 가지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 낙관에 무슨 글씨가 들어 있는지가 두 번째 사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년에 하태경이 목숨을 걸고 이 팔로우 더 파티가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팔로우 파티를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은 사실은 이 로이 킴이 발견했지만 우리한테 보내줬는데 저희가 그걸 갖고 있고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걸 제일 먼저 발표한 분은 민경욱 의원이에요. 민경욱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써 버렸어요. 프로그래머가 자기만 알 수 있게 배열한 숫자의 배열을 찾아내어서 이진법으로 푼 뒤 앞에 0을 붙여서 문자로 변환시켰더니 팔로우 더 파티라는 구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을 작년 5월에 썼는데 1년 3 개월 지나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이 내용 중에 틀린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실은 제 대문자가 아니에요. 다 소문자고, 그리고 그 사이에 스페이스에 언더바가 들어 있어요. 이게 16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진법으로 푼 뒤 앞에 0을 붙였다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스키 코드는 굳이 이진법으로 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 아스키 코드가 이진법으로 로이 킴이 바꿔서 0을 붙여서 문자로 변형시켰다는 것은 로이 킴이 일반 10진법 숫자, 우리가 쓰는 뭐 1, 2, 3, 4, 5, 6, 7, 8 이 10진법 숫자로는 이 알파벳을 도출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뭐 이 큐브를 맞추듯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걸 이진법으로 바꿔 보니 검색이 돼서 팔로우 더 파티를 찾은 거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이것은 낙관 같은 건데, 어떤 프로그램의 낙관 같은 건데 없어도 되는 건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을 주문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제작한 사람이 한 거죠. 이 제작자가
이런 낙관 같은 걸 찍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낙관의 내용이 뭔가 거기에 팔로워드 파티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태경이 이 로이킴의 그물에 걸려든 거예요. 작년에. 왜냐하면 민경욱의 팔로워드 파티는 사실은 팔로워드 파티가 아니라 팔로워드 고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렸어요. 팔로워드 고스트다. 민경욱 주장은 팔로워드 파티가 아니라 팔로워드 고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태경이 그물에 걸려든 거예요. 제가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이유가 뭐냐면 팔로워드 고스트든 팔로워드 파티든 낙관이 찍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중앙선관위가 규칙에 의해서 발표하게 되어 있는 이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 통계에 어떤 종류의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있다는 것을 하태경도 인정한 거죠. 낙관이 찍혀 있는 거니까. 그 낙관의 내용이 팔로워드 고스트냐 파티냐 이건 두 번째 얘기죠. 이건 딴 얘기죠. 이건 누가 만들었냐 이건 딴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낙관이 있다라는 것은 자연 숫자, 자연에 존재하는 랜덤 숫자여야 하는 중앙선관위 통계가 인간의 손을 탄 이상한 숫자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낙관의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태경이 팔로워드 고스트는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신기한 얘기예요. 결국은 이제 하태경도 사실은 중앙선관위 통계가 사실은 인위적인 숫자라는 것을 인정을 해버렸어요.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위적인 숫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에서 여러분 이 Election Fraud South Korea 2020이라는 이 책이 나왔어요. Election Fraud South Korea 2020. 이 책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책이 지금 나오는 과정도 한번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책에 로이킴 글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로이킴 글은 사실은 이 세상에 이해할 사람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게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풀어서 책으로 만들고 있는 건데 그 내용에 그 로이킴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선거를 하면 그 강력한 후보가 2명이 있어요. 또는 3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3명이 있든 2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50%만 딱 넘으면 무조건 당선 아닙니까? 그래서 50%만 딱 넘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당일 투표는 기본적으로 거의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당일 투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당일 득표가 50%가 넘는 지역구가 더불어민주당은 한 거의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80개 가까이 있었어요. 89개라고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한 80개 정도는 무조건 당선인 그런 지역구가 있었어요. 딱 그 지역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구들은 50을 넘어버리면 뭐 60이나 70이나 저 광주에 뭐 이렇게 70, 80 이렇게 받는 그 표는 남는 표 아닙니까? 그 남는 표를 전산적으로 다른 쪽에 얹어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부정을 했다고 로이킴이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치밀하게 과학적으로 딱 정확한 설명을 하거든요.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말하자면 하태경이 팔로워드 고스트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바로 로이킴이 발견한 이 특이한 규칙성을 발견했다 이 뜻이거든요.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팔로워드 파티를 이야기해서는 이 긴 얘기를 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여기서 아끼고 다음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이 팔로우 파티 얘기가 길어지면은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정리를 할 텐데요. 오늘의 정리는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디지털 범죄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 그 알고리즘, 프로그램에 들어간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저희가 구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구현을 해 봤더니 실제로 이 중앙 선관위 통계 숫자는 자연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선거를 했을 때 나왔던 실물표하고 맞추는 작업을 완벽하게 못 했을 것이다. 나중에 들키고 나서 맞출 때는 시간이 없어서 대충 맞추는 것 때문에 이 그 투표지가 왜곡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증을 하면 무조건 이상한 투표지가 나온다고 봤고 그것이 발견돼서 바로 배춧잎 투표지라고 형상화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이킴이 발견한 팔로드 파티나 아니면 이 규칙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사장님이 나중에 그 설명해 준 이 프로그램 이 코딩까지 나와 있는 이 알고리즘은 사실은 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통의 사람들은 인식을 하려면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부정성을 어떻게 실행했는지만 보지 마시고 일단 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론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들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책을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한번 이 긴 얘기를 줄이면서 이 그 해커의 지문, 팔로우드 파티, 4.15 부정선거 전말 보고서 이것은 이 부정선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밑그림이다. 청사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건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내에 가능하면 꼭 발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긴 시간 함께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좀 푸념을 하나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세계화더불어를 출판하는 것까지 하고 나면 정말 좀 제가 좀 '휴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휴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제 병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부정선거 문제가 100일 하에 다 드러나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제발 저희와 함께 열심히 이 문제가 100일 하에 드러나도록 좀 함께 해 주세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전 지금 이 대법원, 이 장악된 대법원이 하는 짓이 북한이 이산가족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100명씩 찔끔찔끔 만나게 하고 이산가족 편지도 주고받지 못하는 거 그리고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해결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산가족 해결 안 하겠다면서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 치면서 계속 100명씩 만나고 지금 해결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결국 못 만나고 다 돌아가셨잖아요. 이 부정선거가 이렇게 될까 봐 너무 걱정이에요. 지금 이 재판정을 열어주질 않고 열어주면서 또 이렇게 우리를 약올리면서 밀어버리고 계속 지금 감정 목적물이라고 신청을 해도 복사도 못하게 하고 이러다가 지금 70년 동안 이산가족 문제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4.15 부정선거 문제 해결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여러분 배춧잎 투표지에 지금 실물이 살짝 나왔어요. 아시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실물이 나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희가 그렸을 때는 못 그린 게 나왔죠. 도태우 변호사님이 증언을 듣고 제가 그렸는데 저희가 그때는 못 본 게 하나 더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그렸거든요. 처음에. 그냥 배춧잎처럼 진짜 그렸어요.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법원에서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는 그 검증 조서에 아주 조그만하게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하단에 하나가 더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3겹으로 돼 있어요. 사전투표관리관 옆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투표가 찍힌 것도 또 하나의 이물질이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민생당 이게 왜 들어가 있습니까? 나는 3겹으로 되어 있어요. 3겹이에요. 배춧잎이 아니라 이제 삼겹살이 됐어요. 3겹 배춧잎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말하자면 이것은 잉크젯으로 우리가
사전 투표할 때 프린트했을 때 찍 하고 나오는 그런 게 아니죠. 한 번 더 다시 넣어서 나왔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물을 보여주니까 더 무서운 게 나왔다는 겁니다. 실물을 보여주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물을 보여주니까 더 무서운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현실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제발 대법원이 재판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합심으로 항의 좀 해 주세요. 대법원에 항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국민의힘에 좀 항의해 주세요. 국민의힘이 지금 당권 파는 부정선거 어부지리로 지금 공산주의자가 장악했지만 대부분은 다 자유민주주의 반공 아닙니까? 국민의힘 좀 압력 좀 넣어 주세요. 끝으로 여러분 이 해커의 지문 이 책 지금 저희가 여기다가 그 링크를 올려 놓겠습니다. 지금 링크를 올려 놓을 테니 여러분이 예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항상 자금이 없어요. 너무 어려운데 저는 또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하는 곳 아닙니까? 제가 사실 이게 좀 오기예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나는 안 할 거야. 돈까지 벌어가면서는 난 못해.' 약간 이런 오기를 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 전개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통장을 보면 늘 한 달 운영비가 들어와 있어요. 참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VON의 이 고독한 전쟁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아시겠죠? 이 푸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곧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팔로워드 파티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